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평상시에 굉장히 몸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요가, 댄스 해가지고 몸이 아주 그냥 탄탄하게 좋았었는데, 이 다리가 좀 저려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풍선 확장술 플러스 제거를 좀 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금 저렸던 그게 양쪽으로 정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통증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그 저림이 아주 미묘하게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저림, 기분 안 좋은 저림, 좀 걷지 못한 그런 저림까지로 어떻게 보면 발전이 돼가지고 정말 나 우울하다, 이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소하게 약간 발이 저린 정도만 해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물론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답을 얻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술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면 좀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분한테 정말 필요했던 치료였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건강해신 유튜브에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저 또한 또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냥 좀 깨끗한 도화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이 오시면 정말 저는 굉장히 치료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병원, 좋다는 병원, 대학병원 다 다니시면서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오늘 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특장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황색 인대 제거술을 가지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가 봐요.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점점 해서 결국은 나중에 또 수술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이 이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시술을 받기 전에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좀 제 소심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거죠. 다 하고 그래서 안 되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이런 시술이라든가 수술을 하긴 얼마나 아팠으면 하셨겠어요. 아프니까 하셨겠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관하니까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면은 일단 허리에다가 척추에다가 칼을 대면은 30%의 근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면 한 50% 가까이. 이 교정을 하면요 아파요. 그리고 교정소 때리는 어떤 시술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왜냐 이 인대 그런 데가 약해졌기 때문에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그런 자극이 가더라도 통증을 굉장히 좀 심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척추 라인, 골반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술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시술을 하면은 그 라인이 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진 라인이 어떻게 보면 힘을 지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물리적인 압박만 가도 아파. 그 통증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이거 많이 아시죠? 리리카, 누론틴. 이건 이제 프레가발린 약이고, 누론틴은 어떻게 보면은 가바펜틴. 이거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시고 이런 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항내전증입니다. 간질약이죠. 이게 원래는 암 환자들, 그다음에 뭐 극심한 통증, 복합 통증 그런 통증에 쓰이는 것들인데 결국은 간질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뇌를 가리는 약이죠. 자, 지금 문제 허리가 아프다. 문제는 여기 요추 뭐 2, 3, 4, 5번 하고 골반에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뇌를 가립니다. 많아요, 지금. 여기 이걸 리리카, 류런티는 저도 너무 심한 분들 지금 약을 드시고 있다는 그 환자분들한테 처방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보면은 거의 다 리리카, 류런틴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이게 항내전증 약이다, 간질약이다 그러고 내가 왜 이런 약을 먹어야 되냐고 와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따져야 되겠다. 우리가 주식값, 우리 아파트값은 정확히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래 10년, 20년까지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을 왜 모르는가? 우리가 먹는 약은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약들 있잖아요. 뭐 처방전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뭐 안에 자세히 쫙 있습니다. 리리카, 누런틴이 항내전증 약, 간질약이면서도 자, 자살倾, 자살, 충동, 뭐 자살 위험, 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바펜틴, 이게 뭐 가바라는 뭐, 이건 뭐 정확하게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에 작용을 해서 통증을 없애는 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약화되겠죠. 그러면서 쉽게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런 충동, 위험이 증가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끔찍한 일 아닙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갑자기 자살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쓰면 안 된다. 자, 그러고 요즘에 또 재밌는 게, 아니, 뭐, 요즘에도 좀 재밌다고 좀 그렇고, 요즘에 또 여기에다가 트라마돌이라는 약이 있어요. 트라마돌. 마약성 진통제. 자, 뇌를 가리는 약에다가 마약성 진통제를 딱 플러스 되는 거죠. 요즘 많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약들 많이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트라마돌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야말로 마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뭐 극심한 통증, 뭐 걷지도 못하고, 뭐 광만도 운다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걸 단기간에 써야 된다 이거죠. 단기간 뭐 제가 생각하는 단기간 한 2주. 자, 이런 약들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어떻게 보면 의존이 되죠. 약에 대한 의존. 그다음에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성이 뭐가 되겠어요? 증강이라고 해요. 뭐,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양을 계속 더 높여야 돼요. 더 센 약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트라마돌로 안 되면 좀 약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데, 안 되면 뭐, 옥시코돈, 뭐, 그 유명한, 뭐, 펜타닐. 우리나라 의사분들 중에 옥시코돈, 펜타닐 이걸 선제적으로 빨리 써가지고 통증을 싹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의사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걸 먼저 썼던 가까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약들 쓰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젊은 학생들 이런 약을 쓰면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도달한다.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이런 약들, 옥스트라마돌 그런 약들은 이 약들의 전 단계니까 이 약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증강을 해가지고 또 무서운 합성 마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좀 우울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셨던 분이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저는 매일 수영했지, 요가했지, 뭐 라인 댄스 쳤지, 그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내일은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먼저 선입견을 해가지고 실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 솔직히 이분한테 제가 교정을 오늘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정을 하면 통증을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조그만 압박이 와도 통증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번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70대 된 여자분이신데 이런 약을 드시는지는 저는 모르고 이제 교정을 했는데 우리 한 시간 동안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통증에 배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약하게 보여가지고 교정을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했는데도 그 통증 때문에 저도 그냥 진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그분을 만약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신중하게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하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희망사항입니다. 제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치료를 아직까지 하신 분이 없어서 제 희망사항이지만 리셀 약침 써야 됩니다. 아주 많은 양의 리셀 약침을 계속 주입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은 이 리셀 약침의 효능 중에 뇌 해마를 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나오지만 이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약침도 있다. 이제 그런 약침을 써가지고 뇌의 구조, 뇌의 기능을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분이 없죠. 근데 이제 보면은 리리카나 르론틴을 요즘에 통증학과에서 쓰고 어디 하지불안증에 쓰고 이걸 또 플러스 이 약 처방 틀린 처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리리카나 르론틴의 양이 곱하기 2배. 모릅니다, 사요. 좀 르론틴이라는 약이 이쪽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신경외과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분들도 봤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또 그렇죠. 또 거기다 보니까 항우울질 쓰죠. 우울질. 벤조디아핀이라는 약을 이렇게 통증에도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벤조디아핀을 많이 드시던 그 여성분들을 완치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 약 끊기가 힘들지만 이것도 초창기에 빨리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빨리 줄이고 빨리 안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또 합성 마약, 합성 우울증 약이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앞으로 30년, 50년에 나의 미래, 나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약에 중독되지 말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 깨끗한 몸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현실이에요. 제가 매일 보고 느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이런 뇌를 가리는 약, 또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정신과의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료가 빠르다. 또 빨리 나아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많이 하시고, 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 또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 간질약, 뇌전증 약 드시는 분들, 만성 진통제 드시는 분들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치료 효과가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술 약침. 자, 우리 그 한약에 토복령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만개나무 뿌립니다. 만개나무. 만개떡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청민의 덩굴. 이 덩굴에 뿌린 토복령이 우리 그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매독 있잖아요. 매독을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에 매독이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잘 치료가 되는데 옛날에 매독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수은을 썼어요. 수은. 매독이 나아도 수은 중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은 중독을 치료하는데 토복령을 썼었다. 저는 물론 그런 뭐 다른 치료는 제가 응용을 해봤지만 그런 수은 중독에는 잘 써보질 못했죠. 하지만 아마 생각해보면은 이런 약들 그런 어떤 그런 좀 방사선 문제 그런 데에서 토복령이 좀 답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치료를 해서 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